자, B 유형 1번부터 쌤이 한번 풀어줄게. 자,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도 되냐면, 지금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 쳐다보니까 분배 법칙을 해가지고, 합 C라는 거를 분배를 했다. 그러면 A 합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 합 C를 교집합하세요. 이렇게 봐도 되는데, 지금은 상황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A 교집합 B부터 구하고 난 다음에 C랑 합집합해야지 라는 생각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자, 근데 우선 내가 먼저 말한 이런 방법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다. 자, A 교 B를 구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1, 3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1, 3하고 이제 C하고의 합집합을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읽는 거 다 읽어줍시다. 그러면 1, 2, 3, 4, 6, 8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볼게. 자, 전체는 1, 2, 3, 4, 5, 6인데 얘의 부분 집합 중에서 1, 5하고 서로소가 돼야 된다. 서로소는 1, 5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오늘 했던 그 주제가 될 거고 1, 5를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2의 6에서 마이너스 2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16개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구나. 3번이 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유형 3번으로 가볼게 이제. 자, 유형 3번 봅시다. 자, A하고 B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참고로 사이에 들어가는 요런 녀석의 부정은 짝짝큰큰이고 짝짝큰큰의 부정은 사이에 들어가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돼. 예시를 보여줄게. A의 여집합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하시면 되고 B의 여집합은 0보다는 크고 x의 값이 2보다는 작아요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는 않지.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했던 걸 이제 토대로 1번하고 2번은 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3번을 볼게. 3번은 A교 B의 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 차집합은 교의 여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A라는 녀석하고 B의 여집합 이 녀석하고 연립을 하세요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0하고 1 사이다 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네. 자, 같은 방식으로 B차 A라는 거는 B교 A의 여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녀석하고 B하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이 녀석을 연립을 시키세요라는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수직선을 그리지 않고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보입니다. 자, 보이니까, 자, 그러면 두 개 연립시켜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답이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야. 자, 그러면 합집합의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립이 아니기 때문에 합쳐준다라는 생각으로 수직선 그려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고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네 번째 유형으로 가봅시다. 옆에 있네. 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쌤이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집합을 알려주는 힌트는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녀석 또한 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자, 그럼 A 합 B의 바깥 부분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A 합 B는 3을 제외한 1, 5, 7, 9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쌤이 한번 판단해 볼게. A라는 녀석하고 B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고 전체가 있었습니다. 바깥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고 밖에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교집합은 5가 있고요. A 차집합 B는 9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자, 우리 힌트에서 이쪽에서 구했잖아. A 합집합 B는 1, 5, 7, 9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하고 7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겠네. 맞지? 자, 이제 B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하고 5하고 7하고 더해가지고 13입니다라고 해주시면 답이 될 거야. 다섯 번째 유형으로 갑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 자, A교 B를 했을 때 1하고 5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찰을 통해서
a의 제곱 플러스 1이 5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보신다면 a 제곱이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구나. 자, 둘 중 뭔가라는 생각이 들 때는 케이스를 분류를 하셔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일 때랑 a가 2일 때로 나눠 보시면 될 거고, 그럼 집합 a의 원소는 1, 2, 5라고 볼 수가 있고 집합 b의 원소는 0, 5, 그 다음에 1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두 개 교집합은 1, 5가 맞기 때문에 자, a는 2가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있어요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A가 2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집합 A의 원소는 1, 2,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 B의 원소는 0, 5, 그 다음에 1이라고 보시겠네. 뭔가 내가 지금 계산을 쏘리. 이쪽에 있는 거 쌤이 잘못 계산했구나. 마이너스 2라면 B의 원소가 마이너스 7이다라고 하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었어. 미안. 자, 그럼 A는 2가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답은 2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유형 6번을 가볼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물어봤어. 자, 교의 여가 되기 때문에 1번 A 차집합 A는 공집합이니까 1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2번 A랑 A가 아닌 녀석을 합집합하라 했기 때문에 전체다라고 하셔야 돼서 2번도 틀렸고, 자, 그 다음 A 차 B랑 B 차 A. 자, 요거는 지금 교환 법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연산에서의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할 수도 있는데 항상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 요런 교환 법칙은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 A의 여다라고 해서 비차집합 A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고 오른쪽이랑 비교를 하셨을 때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쌤은 우변에 있는 녀석을 바꿔볼 겁니다. 차집합이라는 녀석은 쌤이 교의 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A의 여, 교, B의 여의 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 이 녀석이 B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좌우변이 똑같았기 때문에 문제의 답은 4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7번. 자, A 합 B가 A다. 자, 요런 겁니다. A 교 B가 뭐라고 했냐면 A. 그 다음 A 합 B가 뭐라고 하냐면 A다. 자, 쌤이 이거는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두 개의 동그라미 A하고 B가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는데, 교를 하시거나 합을 했을 때 두 동그라미 중 하나를 알려준다. A가 되거나 또는 B가 된다라는 거는 포함 관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교집합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작다, 합집합은 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집합은 자, 작다. 그러면 이 상황은 A가 작은 겁니다. 따라서 A라는 녀석이 B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시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를 교나 합을 했는데 A가 나왔어. 합집합은 크다의 개념이니까 A가 더 커. 그러면 B가 A한테 포함이 됩니다. 요런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밑에 있는 녀석이니까 A가 B를 먹구나.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문제가 됩니다. A를 그려주시고 안에 B를 그려주시고 전체가 있었는지 확인 있었구나. 그럼 전체 집합도 그려주시고 이제 1번부터 따져주시면 되는데 1번 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당연히 자, 벤 다이어그램 보세요. A교 B를 합니다. 그러면 A교 B를 했을 때 B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도 참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3번 같은 경우는 쌤이 드모르간을 적용을 시키는 것처럼 하셔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 녀석을 드모르간 해봅니다. B의 여가 될 거고 A의 여가 될 거고 방향을 비뚤어 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어때? 참이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일 거고, 4번에서는 뭐를 볼 거냐면 비교 A의 여라고 했는데 교의 여는 차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차집합 A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당연히 공집합이니까 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럼 몇 번밖에 안 남았냐? 5번인데요. A의 여집합이야. A의 여집합은 쌤이 지금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하는 여기 이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녀석이 빨간색 영역이 B에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참이라고 할 수는 없구나. 5번이 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8번을 가봅시다.
자, 방금 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두 개를 지금 더 합하는 상황에서 동그라미 중에 한 개가 튀어나왔어. 합은 크다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A라는 녀석은 X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B차집합 A를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B차집합 A를 한다면 B차집합 A는 3, 4, 5다라고 볼 수가 있네. 이 녀석하고 X를 교집합했는데 3, 4만 떴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 3하고 4를 X는 가지고 있고요. 5라는 녀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A는 X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1하고 2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봤다시피 3하고 4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5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상황을 의미해. 그럼 얘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가 몇 개인가? 그럼 전체 부분집합은 전체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2의 10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4개 포함이니까 4를 빼주시고 한 개 포함하지 마라는 거니까 또 한 개를 빼주시고 2의 5승을 의미하니까 얘는 32 답이 될 겁니다. 자, 9번으로 가봅시다. 자, 9번. 자, 요렇게 나와 있네요. 자, A 차집합 B를 했을 때 하고 그 다음 A 차집합 C를 했을 때 합해왔더니 뭐가 나왔냐면 1, 4, 5, 8이 나왔대. 1, 4, 5, 8 요렇게 나왔던 거야. 자, 그럼 A 차집합 B의 의미가 순수하게 A에 있었던 거야. B하고 비교했을 때. 그 다음 A 차집합 C의 의미는 순수하게 A한테 있었던 거야. 또 C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순수하게 A에만 있었던 걸 갖다가 우리가 합해 보니까 누구누구였다. 1, 4, 5, 8이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2하고 9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B 또는 C에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반드시 비교시의 원소인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해주시면 돼? 2라고 해주시면 되겠구나. 구도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10번 유형으로 가봅시다. 자, 얘하고 항상 같은 집합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연산이라고 쌤은 생각을 하고요. 자, 차집합은 교의 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을 우리는 비교 시의 여가 됩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크게 본다면 여기 또 차집합이 있기 때문에 교의 여다라고 요렇게 겉에다가 달아준다라는 생각을 가져봅시다. 드모르간을 해볼 거고, 그러면 A 합 B의 여, 그 다음에 교, 자, 드모르간 풀어준다면 B 여 합 C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자, 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를 자리를 바꾸시거나 요거랑 요거를 자리를 바꿔보자. 그러면 먼저 말했던 걸 바꿔볼게. 그러면 C 합 B의 여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공통인 부분이 합 B의 여, 합 B의 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배해 봅시다. 풀어주는 것 또한 분배고 묶어주는 것 또한 분배라고 했습니다. 자, 묶어줄 거야. 합 B의 여로. 그러면 A가 들어가야 되겠고 누구도 C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다. 교가 되겠네요. 요렇게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찾아보신다면 2번이 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서술형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연습하셔야 된다라고 거듭 말하고 싶습니다. 11번으로 가자. 자, 11번은 그림을 보고 나타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 이거는 너희가 직접 해보고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연산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기는 할 거야. 뭐 있는 그대로 보셔도 될 거고, 일단 한번 해봐봐. 해보는 게 경험일 거니까. 모르겠으면 질문 받아줄게. 12번째로 가자. 유형 12번도 너희가 직접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영역입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 유형 13번으로 한번 가보자. 유형 13번의 1번 자체가 좀 생각보다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A라는 녀석을 2차 부등식인데 풀어보신다면 x-3 곱하기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짝짝 큰이니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커요 라고 할 수가 있겠고, B라는 녀석 또한 2차 부등식인데 지금 우리가 이 2차 부등식을 풀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렇게 하고 조건을 볼게. A하고 B를 합했더니 실수 전체가 된다. 수직선이 가득 차버렸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 자, A하고 B를 교집합했더니 영역이 요렇게 나왔다. 그럼 센스, 등호가 들어가 있는 녀석은 여기 있는 이 집합 B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등호가 없는 이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은 이 A라는 쪽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라는 게 이 식의, 여기 있는 이 식의 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면 25 마이너스 5a 플러스 b는 0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부분 점수를 얻을 수가 있었을 거고, 자, 딱 봐도 수직선 문제인 것 같으니까 수직선을 쌤이 그려볼게요. a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a부터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3보다는 큽니다. 자, 그 다음 B에서는 X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아, 그러면 또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이 부분이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읽혀졌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 그러면 마이너스 5가 한 이쯤에 있겠네.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어떤 알파라고 할게. 알파라는 녀석이 요렇게 그려졌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 알파의 중요성인데, 이 알파가 만약에 지금 쌤이 색칠한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색칠되었다면 두 개의 교집합 부분이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교집합은 이렇게 한 개만 떴잖아, 우리가 지금. 그럼 알파라는 점이 어디에 찍혀야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 찍히는 게 세 번째. 근데 세 번째 거는 탈락이었잖아. 교집합이 한 개가 더 발생하니까. 그럼 첫 번째 거 생각해보자. 요렇게 찍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의 합집합은 실수 전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한쪽이 찍히는 게 여기에 요렇게 찍혔어야 얘가 실수 전체가 되구나. 지금 이 문제는 생각보다 너무 괜찮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를 다 찾았잖아. 얼마랑? 마이너스 5하고 3, 2, 이 2차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의 해구나. 근과 계수의 관계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a는 두 분의 합 마이너스 2라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곱 b는 마이너스 15라고 보시면 되니까 a, b가 다 뜰 겁니다. 이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14번으로 가봅시다. 자, 대칭 차집합에 대한 문제고 연산 문제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직접 해보시고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A하고 B가 서로 쏘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A교 B는 공집합이에요. 만나는 부분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 어떻게 그리셔야 하냐면, A라는 녀석이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녀석이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이 요렇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 공식은 어떤 공식이냐면, 자, 우리가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할 때 하는 방법이 A의 개수 더하기 그 다음에 B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공식이야. 말 그대로 동그라미 안에다가 내가 다른 녀석을 집어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야.
자, 그러면 A 합집합 C의 개수가 지금 얼마라 했냐면 10이라 했어. A 합집합 C의 개수는요. A의 개수 8 더하기 C의 개수 6에다가 교집합 개수 A 교 C의 개수를 빼는 거랑 같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얼마다? 4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벤 다이어그램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A 교 C는 4였어. 숫자로 일단 써볼게. 그러면 A의 개수가 8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순수 A 또한 4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일어난 거야. 자, 같은 방향으로 B 합 C가 9라고 했기 때문에 9는요. B의 개수 5 더하기 C의 개수 6에다가 자, B교 C의 개수를 뺀 겁니다. 자, 그럼 연산을 통해서 이제 이 B교 C라는 녀석이 2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2를 넣어 볼게. 자, 그럼 C는 이제 쳐다보시니까 여기 4하고 2를 더해가지고 6인데 그러면 순수 C는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왜? 여기가 개수가 6이 나와야 하니까. B의 집합의 개수는 5인데 교 부분이 2가 되기 때문에 순수 B는 3이었다라고 하시면 되겠구나. A 합, B 합, C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4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3이다라고 보시면 되니 답은 13이다라고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1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문제를 하게 되면 18번 문제인가? 이거는 생략을 할게. 똑같은 유형이니까. 자, 한번 보자.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결국은 얘 또한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은요. A 개수에다가 B의 개수를 더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를 빼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이 식을 정리를 해서 교비의 개수는 이라고 내가 써볼게. 자, 그러면 A 교집합 B의 개수는요. 뭐가 되니? 16 마이너스 합집합의 개수가 돼요 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상황은 이런 거예요. 자, 16에다가 이제 교집합 개수, 합집합의 개수를 뺄 건데 합집합의 개수를 뺐을 때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는 거야. 상황은 이런 거다. 자, 나는 얘의 최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16에서 작은 녀석을 빼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인 거야. 자, 그럼 나는 A교 B의 최소를 구하고 싶어 16에서 큰 값을 빼면 되겠구나라는 거야. 결국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먼저 심플하게 두 개의 관계, A하고 B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A하고 B는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가 있어, 전체에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림이 있냐면 A하고 B가 이렇게 만나면서 또 전체가 밖에 있는 그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하고 B 그 자체가 전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군가가 안에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당연히 여기에는 A하고 B 자리를 바꿀 수도 있는 거야. 문제에 따라서는. 자, 그러면 최대라고 생각을 해볼게. A 합 B가 최대가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통 만나지 않는 요런 그림인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두 개를 고마 심플하게 두 개 더해봤어. 근데 얼마 나와? 16이잖아. 전체는 얼마야? 10이잖아.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요런 그림이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해. 이해하시겠니?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요런 그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합비가 전체 그 자체였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이 합비의 최대값은 12다라고 보시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쌤은 최소값에 대해서 가볼 건데요. 최소값은요. 자, 이거 최소값 구해야 되겠지?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좀 바꿔볼게. 요걸로 갑시다. 자, 최소값을 구할 건데 최소값은 요렇게 누가 누구한테 먹히는 그림이 되어야 최소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럼 누가 누구한테 먹혀야 되는데요. A의 개수하고 B의 개수를 판단해 보세요. A는 10개고 B는 6개가 되기 때문에 B가 A한테 들어가야 되는 요런 보라색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합집합의 개수는 A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얼마가 되니? 1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교집합의 최대는 16에서 10을 빼는 거니까 6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소는 16에서 12를 빼는 거기 때문에 4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개의 차이 2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구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은 엄청 자주 나오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이디어만 떠올리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유형 17번을 갈게. 자, 대표적인 활용 문제인데, 자, 나는 야구라는 녀석을 A라고 볼 거고 축구라는 녀석을 B라고 생각을 할게요. 직접 쓰셔야 합니다. 그 결과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24다. A의 원소의 개수가 24다라고 쓰시면 될 거고, 축구 좋아하는 학생이 32다.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는 32가 될 거고요. 모두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뜬 겁니다.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 요거를 표현하는 것도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바깥 부분을 의미하는 거잖아. 요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얘의 개수가 얼마라는 5라는 걸 의미하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게, 쌤이 바깥 부분을 알려준다라는 거는 어디를 알려주는, 이 안에 있는 이 녀석의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합 B의 개수는 얼마가 됩니까? 45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바깥하고 안을 더했을 때 전체 50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 선생님 A의 개수하고 B의 개수가 나와 있고 합집합의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교집합 당연히 구할 수 있고 공식이잖아. 45는 24 플러스 32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빼는 겁니다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하니까 얼마 나왔어? 56이 나왔고,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1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어떤 축구만 좋아하는 학생, 순수하게 B가 얼마인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 B차 A 교 B라고 보시면 되는데, 뭔 말인지 모른다면 벤 다이어그램을 무조건 그리세요. 밖에 있는 상황은 지금 5명이었으니까 5라고 쓸 거고, 그 다음 우리가 교집합을 얼마로 구했어? 방금 1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11이라고 쓸게. B 전체는 얼마였니? 32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21이라고 쓰시겠네.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여기 이 순수 B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21명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문제의 답이 될 겁니다. 자, 유형 18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6번의 응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 여기까지 할게요.